어, 요즘 누가 레시피를 안 올려준다고 그 메일에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또 한참 아내가 지금 모유수유하면서 육아를 하고 있어서 그 아내한테 요리를 해주면서 제가 그걸 하는데 그 아내가 미세먼지 때문에 강원도에 가 있어서 제가 요리를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또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한번 해보세요. 다음 장은 넘겨주세요. 우리가 한번 더 넘겨주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헬스클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대체의학이에요. 현대의학 같은 경우는 내가 아프거나 어떤 아픈 곳이 있어서 응급처치나 증상 완화를 하기 위해서 약약이나 수술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언제나 이렇게 우리가 부작용이 있잖아요. 현대의학 같은 경우는 되게 너무나 좋고 저 같은 경우도 아파도 이제 병원을 가거든요. 하지만 약을 장기 복용했을 때 또 부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CT를 찍을 때도 우리가 조영제를 넣을 때 혈관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알레르기가 올라올 수도 있고 이걸 사인하고 하거든요. 그저께 우리 아이가 작은 수술을 했어요. 근데 수술을 했는데 전신마취를 한 거예요. 6개월짜리, 7개월짜리 아기를. 전신마취를 해서 가스가 안 나오면 이 폐가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제 가스가 나가면서 터져야 되는데 그 가스를 내보내기 위해서 원래 성인 같은 경우는 막 움직이고 막 걷고 이래야 되는데 애는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울려야 돼요. 울려서 막 두들겨야 되는데 이 가스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잘 안 나가서 계속 열이 나잖아요. 그러면 평생 폐질환을 갖고 살 수 있대요. 그래서 열이 안 내려서 이틀 동안 제가 잠을 못 자고 계속 울리면서 두들겼었는데 어쨌든 이런 굉장히 좋은 기술들이 많이 있는 게 현대의학이지만 언제나 부작용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장염으로 입원했을 때 입원하신 분이 손이 떨리고 발이 이렇게 마비가 돼서 왔는데 뭘 것 같아요? 뇌경색이나 중풍 이런 거를 의심해서 검사를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파킨슨병이에요. 왜 걸렸나 했더니 맨날 소주를 2잔씩 글라스를 먹고 자는 습관 때문에 다음날 소화제를 맨날 먹었는데 소화제를 장기 복용하면요 뇌 신경에 신경계를 파괴해서 이런 파킨슨병이 올 수 있다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이 레보테인전이라고 하는 이 약 때문에 장기 복용을 해서 지금 파킨슨병이 왔다라고 해서 제가요 그거를 그 자리에서 누워서 찾아봤어요. 돼요? 안 되네. 다음 장. 그때 이게 약이었어요. 더 넘겨주세요. 여기 약의 부작용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봤는데 그런 내용이 다 있어요.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어떤 회사의 부장님이 맨날 혼자서 보고나 받으면서 앉아서 저녁에 끝나고 나면은 야식에 술 먹는 거 좋아하고 치맥 좋아하고 이런 분이 혈압 당뇨가 있어서 이 의사 선생님한테 갔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다이어리를 드릴 테니까 식습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식단을 맨날 사진 찍어서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혈압당뇨 약을 드리겠는데 이 약은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자기 복용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끊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라고 안내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있고 어떤 선생님은요. 이대로 놔두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올 수 있으니까 빠지지 말고 드세요. 그리고 살 빼세요. 3개월 있다 다시 오세요. 이렇게 해서 혈압약을 그냥 완전 말아서 쇼핑백에 넣어주는 의사도 있을 거예요. 보통 전자처럼 얘기를 하는 의사는 별로 없어요. 근데 아니면 100이면 99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위에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지금 이게 안 돼요? 지금 그 영어쌤 있어요? 이 체크 좀 해주세요. 이게 안 되면 정도가 지나면 그 약을 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밑에 의사를 만나면 평생 그 약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그 혈관이 할 때 고지혈증 약을 처방받는데 고지혈증 약보다 오메가3 약하고 비타민 B3 나리아신을 같이 먹으면 저거보다 효과가 훨씬 커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의사들은 처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 되지 않아요. 이 합성으로 만들지 않으면요, 이거는 돈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특허가 되지 않으면 돈이 되지 않아요. 너무 이런 기사 보셨어요? 영업사원이 수술을 대신한다는 거. 의사 선생님보다요, 그 기계를 팔고 있는 영업사원이 이 기계를 훨씬 잘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3-4건씩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넘겨주세요. 독감 주사는 또 맞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도 많죠. 예측해서 하는 거잖아요. 독감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래도 노인하고 어린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하니까 맞아야 된다. 안 맞아도 된다는 사람들은 이건 어차피 바이러스를 한번 걸려서 면역이 생겨야 된다. 그 많은 바이러스 중에 예측해서 이걸 맞춘다는 것도 어렵고 안 맞아도 된다. 이거를 TV에 나와서 토론하더라고요.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이 항생제, 우리나라 그 OECD 국가 중에서 정말 항생제를 가장 많이 처방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 항생제 같은 경우는요, 좋은 균이 있으면, 나쁜 균이 딱 들어오면요, 그 세균을 죽이기 위한 건데, 좋은 세균도 같이 다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항생제는 내성이 생겨요. 의사한테 항생제를 막 3일치를 처방받았어요. 근데 하루 먹었더니 좀 증상이 괜찮아져서 안 먹었어요. 세균이 100개가 있었는데 한 50개가 죽고 50개가 남아있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50개가 남아있었는데 그 세균이 다시 번식을 하는 거예요. 난 낫은 줄 알고 그냥 항생제를 안 먹었는데 얘는 이제 그 세균들은요 내성이 생겨요. 다음부터는요 그 항생제를 먹으면 안 들어. 이렇게 해서 항생제의 종류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요게 하나 나중에 항생제 내성이 다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면 항생제를 쓸 수가 없어요.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결핵이나 폐렴이나 아니면은 뭐 중이염이나 이런 거 걸려도요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마지막 입새 보셨죠? 그게 무슨 병으로 죽죠? 폐렴이잖아요. 근데 요즘 폐렴 갖다 죽어요? 안 죽죠. 우리의 수명을 정말 많이 늘린 것도 이 항생제가 개발되고 나서부터 이렇게 수명이 늘었는데 이 항생제 오난용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게 세균을 죽이는 건데 바이러스는 죽일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바이러스에도 다 이걸 처방한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감기 환자한테 그 약을 처방받고 그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를 봤더니 이런 약들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기뿐만 아니라 동네 병원 가면요 여기서 그냥 나눠서 줄 거예요. 어디가 염증이 생겼다? 그럼 소염제, 항생제, 소화제 줄 거고 알레르기가 생겼다? 그러면 항생제, 히스타민제, 소화제 줄 거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해서 주거든요. 그거를 선진국의 의사들한테 독일, 네덜란드, 미국, 영국 뭐 이런 데 선진국의 의사들한테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들한테 이런 약을 처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요, 의사가 진짜 깜짝 놀라죠. My goodness. And this is for the insane illness that I... Well, that's amazing. Well, there are 2 antibiotics, so that is very strong. And the chances of having side effects from those antibiotics are very high. Es kann sein, dass schon auch eine bakterielle Superinfektion hat. Das 이 세균이 들어오면 열을 내는 이유가 그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자가 면역이 발생하는 건데 이걸 해열제를 통해서 내려버리면 그 세균은 더 오래 가는 거예요. An anti-inflammatory enzyme, very interesting. We never use those in the UK. And then there's an antihistamine as well, which I'm not sure that would really benefit the patient in any way. Antitussives, well, antitussives are for stopping the cough. We know they do not work. There's lots of evidence they show. Also der Schleim zeigt ja an, dass der Körper sich reinigen will und das hilft ja auch, den Infekt zu überwinden. In dem Moment, wo ich das unterdrücke, hat der Patient vielleicht ein paar Stunden Ruhe, aber der Schleim 그 염증을 뱉어내야 되는데 그거를 약을 통해서 안으로 넣어버리면 그 염증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냥 몸으로 가는 거예요. Mucolytics are used for people with very severe chest disease. And they're potentially dangerous because they could raise the patient's blood pressure and cause heart disease or heart attack, even in young children. And they won't digest. So that means that's to protect. 우리가 항상 위장약 넣어주잖아요. 약이 독하니까. 근데 그 약의 부작용 때문에 또 약을 넣는 거 자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Extraordinary. 넘겨주세요. 그랬더니 그 면역은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는데 우리 아군이 일본에서 쳐들어와서 같이 막 전쟁하고 있는데 이 왕이 너무 무서워서 핵폭탄을 터뜨려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다 죽으라고. 그러고 나면 다른 나라에서 또 침략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대가 없잖아요. 속수무책으로 또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염으로 인했다, 폐렴으로 인했다, 기관지염으로 인했다 계속해서 면역은 약해지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이 혈압약 같은 경우도요, 혈관이 이렇게 막혀버리면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막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혈전이 생기고 나중에 신경계에서 뇌경색이나 이런 게 생기는데 뇌는 그 뇌에서 이게 막혀버리면 뇌경색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혈관의 탄성이 약하면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게 안 돌면은 안 되기 때문에 심장을 더 세게 펌프질을 해서 돌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막혀 있으니까 안 돌아가니까 이게 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혈압약 같은 경우는 혈관을 뚫어주는 약이 아니에요. 넘겨주세요. 이 의사들은 그 약을 돼요? 의사들은 약을 먹지 않는데요. 얼마나 약을 먹지 않냐면 정말 놀랄 만큼 약을 먹지 않는데요. 이 환자 때문에 처방한다고 그러고 환자들은 의사 때문에 먹는다고 해요. 이 약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데 20년 동안의 고혈압 약의 추이도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심근경색은 좀 내려갔는데 뇌경색은 오히려 더 올랐어요. 그리고 식습관하고 운동하는 습관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진짜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실제로 현 의료 시스템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 많은 환자들을. 아까 전에 아이가 수술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3일 정도 입원을 하면서 봐줘야 되는데 입원실이 없으니까 퇴원을 시켰어요. 당일날. 현 의료 시스템으로 한 의사가요, 그 많은 사람들을 식단 관리해주고 운동하는 습관을 잡아주고 물 먹는 거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혈압약 주고 보내는 게 가장 편하거든요. 미국에서 통계로 25년 동안에 이 사람한테 증상 완화만 하면서 혈압약을 줬을 때 보험회사에서 받는 돈이 1억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한 6개월 지나서 정말 좋아져서 그 약을 끊을 만큼 좋아졌어요.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 어때요? 고객이 없어진 거잖아요. 종합병원 말고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의사 저는 당뇨가 있습니다. 저도 고혈압이 있습니다. 저도 당뇨약을 먹어야 되고 고혈압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저 자신한테 처방을 하려고 해놓으니까 처방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약은 이런 부작, 저 약은 저런 부작, 이 약은 몸에 들어가면 이런 짓을 하고 저 약은 몸에 들어가면 이런 짓을 하고 다 독자 그 합병증, 그 대가가 무엇이냐, 그것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약 때문에 오는 부작용의 비용은 제발 피다. 이렇게 판단이 쓸 때 약을 우리가 쓰는 것이지. 비약물요법이 있으면 우선적으로는 비약물요법을 해야 됩니다. 의사들이 왜 약을 먹지 않는지 알겠죠? 이 혈압약을 보면요, 이 콩팥에서 심장 혼자서 이걸 혈관 돌리는 게 아니에요. 혈관은요, 지구 2바퀴를 돌릴 만큼 길어요. 그거는 이제 콩팥에서 이 혈관이 늘어난다, 수축했다, 늘어난다, 수축했다, 늘어난다 해서 같이 짜주면서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혀 있는데 이게 수축해버리면은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확장시켜 놓는 거예요. 다시 수축하려고 그러면 또 먹어야 되고, 수축하려고 하면 또 먹어야 돼요. 그래서 평생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혈관을 뚫어주는 약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장기 복용하게 되면요, 신장이 망가져요. 왜냐하면 그 독한 약을 계속 신장에 걸러내야 되거든요. 당뇨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임산부들이 만약에 내가 좀 뚱뚱하고 나이가 좀 노산이다, 그래서 혈압이 있어서 혈압약을 먹고 있었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 혈압약을 계속 먹으면 기형아가 나와요. 유산이 되거나. 그만큼 독한 약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장에 있는 사구체라고 하는 우리 체 걸러주는 거예요. 좋은 거는 그 안으로 넣어야 되고 그냥 노폐물을 밖으로 빼줘야 되는 건데, 이게 건강한 사람인데 이게 약을 오래 먹거나 신장이 약한 사람들의 사구체예요. 그러면 단백질하고 적혈구는 빠져나가지 않고 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에 단백질이 발견되는 게 단백뇨예요. 단백뇨가 있다? 내 신장이 좀 망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발암물질 들어있는 얼마 전에 발암물질 들었다고 난리 났었잖아요. 혈압약. 약사회에서 반박 성명을 냈어요. 리베이트 받아온 의사들이 싸구려 약을 처방하는 게 문제다. 모든 의사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대학병원에서 1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서 문제가 됐던 얼마 전 기사예요. 이 고지혈증 약으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은요, 스타틴 계열,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가장 큰 제약회사 멀크사에서 만든 약이에요. 이 약을 계속 먹게 되면요, 당뇨가 와요. 그래서 당뇨약을 처방받아서 먹었더니 신부전이 오는 거예요. 이 약은 지금 금지약이 됐어요. 2000년대 가장 많이 처방받았던 당뇨약인데, 그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먹었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합법적인 임상실험인 거예요. 간 수치를 올리고 간 기능이 저하되고요. 의사들은요, 한약은 많이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고 그러는데, 소염진통제, 항생제, 고지혈증 약이 간이 손상된다는 얘기는 하지 않죠. 근육이 손실되고, 근육량이 손실된다는 거, 우리가 근육량 늘리기 위해서 이제 헬스클럽에서 얼마나 노력해요? 왜 그래요? 근육이 손실된다는 거는요, 노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코엔자임 Q10, 이 간에서 합성하는 게 에스트로겐도 합성하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도 합성하고, 코엔자임 Q10, 심장의 밥이에요. 이것도 합성하는데, 이 콜레스테롤을 합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좋은 거, 나쁜 거, LDL, HDL 전부 다 억제해버리니까, 좋은 콜레스테롤도 억제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억제하다 보니까 이 코엔자임 Q10까지 억제가 돼요. 그러니까 심장에 밥이 없어지는 거예요. 심장은 나중에 펌프질을 해서 돌려야 되는데 힘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혈압약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었어요. 그리고 따뜻한 데 있다 추운데 갑자기 겨울에 딱 나갔어요. 그러면 그걸 펌프질을 하려다가 힘이 없으니까 멈춰버리는 거예요. 급성 심근경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은요, 이 코엔자임 Q10을 필수로 먹어야 돼요. 요즘은 약국에서도 이렇게 붙여놓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까 그랬죠. 고지혈증 약보다 오메가3 약하고 나이아신 먹는 게 훨씬 낫다고. 이런 내용들을 이런 책들에서 많이 요즘은 접하고 있죠.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현 의료 시스템에서 지금 불가능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헬스클럽에서. 식단 관리해주고 있죠. 운동하는 거 하고 있죠. 물 먹는 거 하고 있죠. 내가 100만큼의 효과를 100으로 노력을 못하니까 제품의 도움을 좀 받고 있죠. 이런 것들을 헬스클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혈관이 김국환 씨 아시죠? 나는 몸신이다에 나가서 자기 혈관을 CT를 찍어봤더니 50%밖에 안 나왔어요. 50%가 협착돼 버렸어요. 여기 좌관성동맥 보니까 20%밖에 안 나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병원 가면은 여기 이 꼬챙이 갖다 이렇게 뚫어주는 시술 같은 걸 해요. 그걸 우리 헬스클럽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거 고혈압약 먹으면은 안 좋으니까 헬스클럽 들어가서 티알라이트 하자. 혈압약 끊고.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죽을 수도 있잖아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현대의학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죠. 근데 그 긴 혈관이 여기만 문제일까요? 다른 데도 다 문제란 말이에요. 그 혈관을 뚫어주는 일들을 현대의학에서 할 수 있는 약은 없어요. 그건 또 대체의학에서 하는 거예요. 대체의학에서 하는 일이 있고 현대의학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현대의학은요, 각자의 담당이 있잖아요. 내과가 있고 이비인후과가 있고 뭐 정형외과가 있고 자기 소관이 아니면 딴 데로 넘겨버리면 내 소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50대가 지나서 칼슘의 유실량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그 칼슘의 농도를 조절하고 그러니까 혈액에 있는 칼슘이 그 1% 때문에 우리가 심장이 뛰고 우리가 몸이 움직이는 건데 그거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안 돼요. 그 1%의 그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게 우리가 부갑장선에서 하는 거예요. 갑장선이 망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모든 신진대사가 잘 안 되죠. 노화도 빨리 오고. 그 칼슘이 나중에 부족하면요, 뼈에서 이제 갖다 그걸 맞춰요. 그 1% 계속 맞춰요. 그럼 뼈에서 그 골다공증이 오겠죠. 그럼 정형외과 가면은 골다공증 약을 줘요. 그럼 그 약은 무슨 약이에요? 뼈 코팅제예요. 뼈에서 못 갖다 쓰게. 뼈에 칼슘을 넣는 기술은 지금까지는 없어요. 안 나가게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뼈에서 칼슘을 못 나가게 만들면 골다공증은 해결됐어요. 그럼 대신 뭐가 와요? 눈 기능이 저하되고 치매가 오고 뇌 기능이 떨어지고 노화가 오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데 소관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알아야 돼요. 이런 질병들이 이런 비만에 의해서 이런 질병이 올까요? 이런 게 오니까 비만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하는 일들은 위장관에 대한 해독을 하고 혈관 청소, 내장지방,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염증 수치를 낮춰주면서 떨어진 면역기능, 대사기능, 영양발란스, 근육량 이런 걸 올리면서 정말로 건강해질 수 있는 몸을 만드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일체라는 이 거대한 화학 공장이 챙겨 먹어야 될까요? 가동이 되려면 원료가 필요하겠죠. 이 원료는 40여 가지의 고른 영양소인데 이 영양소 중에 일부가 들어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 기계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겠죠. 이때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만 해주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그게 보충이 안 돼서 그 기계가 작동을 멈추고 연달아 다른 기계에 영향을 주게 되면 결국은 수리공의 손이 필요하겠죠. 그때는 이제 약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양소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질병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칼로리 과잉 시대의 영양소 결핍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건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양제를 꼭 챙겨 먹어야 돼요. 밥 잘 챙겨 먹고 우리가 야채를 많이 챙겨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은요 그 영양제만 잘 챙겨 먹어도 우리 공장이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족하게 되면 고장나서 수리공을 부르는 게 약이라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시금치 한 단에 있던 철분이 지금은 11단을 먹어야 되고 비타민C 50년대에 귤 하나에 있던 게 요즘은 20개를 넘게 먹어야지 그 비타민C가 같대요. 그러니까 야채가 지금은 땅이 산성화되어 있고 화학비료 쓰고 이러다 보니까 영양소가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채 과일을 내가 하루 권장량만큼 먹으려면요 정말 식탁 한가득을 먹어야 되는데 거의 그렇게 못 드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좀 먹으려고 노력을 해봤었는데 돈이 더 들어요. 합성 비타민, 그렇다고 해서 또 합성 비타민을 먹으면 안 돼요. 합성 비타민 뭔지 아세요? 이 아스팔트가 폴타르 있죠? 거기서 분자 구조를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게 합성 비타민이에요. 그 성분축곡이죠. 이거를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계속 먹는 거기 때문에 약처럼 3일치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천연이 아닌 것들은요, 천연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면 함유량을 꼭 표시해야 돼요. 이거를. 왜냐면 많이 먹거나 장기 먹으면 문제가 되니까. 이게 어느 회사는 그거를 천연인 것처럼 이거를 표시를 안 해서 걸린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합성 비타민이 80%고 유기농 원료가 20%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 회사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우리가 언제 천연이라고 그랬냐? 유기농 원료가 들어간다 그랬지. 맞잖아요. 유기농 원료가 들어간다 그랬지. 제일 비싼 합성 비타민이에요. 합성 비타민을 많이 먹으면요, 오히려 사망률이 더 올라가요. 국립암센터 그 원장인데, 이 합성 비타민은 인체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고 과하게 먹으면 몸이 부담이 된다는. 그러니까 건강한 좋은 또 영양제를 먹는 것도 중요하죠. 안 먹는 것보다는 아까 전처럼 그런 거라도 먹는 게 또 낫죠. 근데 이왕 먹을 거면은 좀 안전하고 좋은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위, 장, 간 이런 해독을 하는데 우리나라 위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되게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쟁겨놓고 오래 먹어야 되고 절여 먹어야 되고 짜게 그 다음에 빨리 먹고 국물 음식 많죠. 국밥 서민들이 국물 음식 많고 짜고 맵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식단 관리를 안 하면서 이런 해독을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요 영상 한번 나오나? 근데 회식클럽 때 야채 과일 많이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야채. 음식과 피부, 호흡기를 통해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인체 내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에 배출되기 전에 중성지방의 독소나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요. 혈중으로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혈액을 통하여 전달받은 화학 물질은 다음쯤에 고여 있다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과 기름,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환경 호르몬은 체외로 배출됩니다. 지방을 섭취하게 되면 이를 분해하기 위해 다음즙이 분비되는데 다음즙과 함께 우리 몸에 있던 환경 호르몬 물질들이 배출됩니다. 지방을 분해하고 흡수를 돕기 위해 분비된 다음즙은 재흡수되지만 다음즙과 함께 배출됐던 환경 호르몬은 식이섬유들과 단단히 결합해 체외로 배출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야채 정말 많이 먹고 싶은데 그렇게 또 많이 먹기도 힘들잖아요. 그 야채 식이섬유만큼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파이버넷이 하는 역할이에요. 20배가 넘어요. 야채 먹는 것보다. 그리고 간,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이 있죠. 요즘 지방간 보통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푸아그라 아세요? 푸아그라? 푸아그라는요 세계 3대 요리예요. 거의 간 요리예요. 이게 클릭 좀 해주세요. 거위에다가요 호수를 꽂아 넣어서 배가 터지도록 먹이는 거예요. 입에서 지금 동물보호단체들에서 하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푸아그라를 안 하는 레스토랑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푸아그라 농장이에요. In human terms, that's roughly 45 pounds of pasta. 그러면요 주먹만한 이 간이 10배가 커지는 거예요. Livers to enlarge. 그러면 간이 저렇게 돼요. 이 지방간이에요. 우리는 지방간을 먹는 게 푸아그라인데 우리가 그 배웠었죠. 렙틴과 그렐린.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위 끝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윗부분에서 여기서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배고프다는 걸 느끼는데 위 절제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위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적게 먹는 게 아니고 요 그렐린이라고 그 호르몬이 나오는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배고픈 호르몬이 안 나오게.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배가 차면 렙틴이라는 호르몬 뇌에서 너 그만 먹으라고 하고 이제 그 신호를 보내주는데 그 렙틴이 깨지게 되면요 나는 계속 먹게 돼요. 배가 부른지도 모르고. 그 깨트리게 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액상과당이에요. 음료수, 탄산음료 이런 거 많이 들어있죠. 두 번째 흰 밀가루 음식이요. 세 번째는 술. 우리가 피자 먹으면서 탄산음료 먹으면 흰 밀가루 음식도 먹으면서 액상과당 1번, 2번을 같이 먹는 거예요. 술을 먹는데 내가 502잔 먹으면 어때요? 배부르죠. 근데 회식이 있어서 내가 2시, 3시까지 막 먹었어요. 어느 순간 필름이 끊길 정도로 먹었는데 배가 부른지도 모르고 집에 가서요 맥주 2병을 입가심 한다고 또 먹고 자요. 그게 렙틴이 깨져서 그래요. 제 동생은 이걸 가르쳐줬더니 야, 빨리 렙틴을 깨트리고 더 먹어야 돼. 그게 깨지면요 내 목구멍에다 아까 호수 끼고 계속 먹는 거 내 몸을 푸아그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염증이 잘 생겨요. 지방이 있으면 거기에 염증이 잘 생기고 그 염증이 종양이 되고 암이 되잖아요. 간 지방간에 넣으면 간 경화가 오고 간 암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 해독이 되게 필요한데 참 우루사 많이 생각해요. 그리고 생각하면 우루사는 소화제예요. 담즙이 잘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쓸개에서.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술 먹고 막 야식 많이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갖고 장에서 가스가 많이 나오면 또 간에서 그걸 해독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피곤하고 하니까 그걸 빨리 소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맞는데 이게 일본에서 만든 거예요. 원래 우루소라는 게 특허가 풀리면서 우리나라에서 온 건데 우루사라는 이름으로 그 일본에 가서 거기 연구진한테 우리나라에서 이걸 광고를 하는 걸 보여줬더니 일본에서는요 체포된대 이렇게 하면 과장 광고로. 장도요 좋은 균과 나쁜 균이 있잖아요. 장은 제2의 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좋은 이거는 딱 10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해균이 50%를 자리를 잡았으면 유익균은 50%밖에 없는 거예요. 장 해독이 되게 중요한데 내가 여기서 암이 생겼어요. 소장, 대장. 소장에는 락토바실러스균이 있고 여기 비피더스균이 있어요. 대장에는. 여기서는 그 영양분을 흡수하고 대장에서는 수분을 흡수해서 나중에 직장을 통해서 변으로 나오는데 직장에서 암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변에 위에 출혈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대장에서 생겼어요. 그러면 피하고 변하고 믹스가 돼서 나올 거예요. 소장에서 생기면요 영양소 흡수가 안 되겠죠. 설사를 계속하면서 출혈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이 장에 그 안 좋은 그 성분들이 이 흰 밀가루 음식 그 밀가루 음식 많이 먹으면요 여기 글루텐이라는 성분 때문에 장 점막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요 그게 그 장 점막에 그 남아 있으면서 황화수소를 하면 가스를 내보내요. 그 가스가 좋은 유산균을 죽여요. 그러니까 유산균을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장 누스라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 내시경 같은 거 하면요 용종 같은 거 있으면 잘라내죠. 그게 악성으로 변할까봐. 대장암의 치사율이 높은 거는 모든 대장암이 걸린 사람들의 전망은 다 이래요. 그래서 여기에 용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악성으로 변해서 암으로 변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 밑에는 뭐냐면 림프 혈관이에요.
그럼 암세포가 림프 혈관 타고 돌아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점막들을 제거식을 잘 지키면서 유산균을 좋은 유산균을 먹어주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좋은 유산균을 또 먹으려고 그랬더니 밀 같은 거 먹으려고 그랬더니 뭐 탄산음료만큼 설탕이 들어있는 거예요. 혈액 속의 칼슘 농도가 낮아지면 왜 많이 증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위장 주위의 운동기도 신장 안 되는 근육을 사람들 이용해 있죠. 칼슘이 실제 근육 운동에 어떤 잘 역할을 소화 안 하는지 되고. 확인했다. 이 칼슘을 주위의 넣었더니 이렇게 심장에 뛰어요.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 용액을 주입해주자 심장이 계속 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칼슘을 칼슘이 끄니까 전혀 바로 보이지 멈춰요. 않은 용액을 주입해주자 심장이 멈춰버렸다. 그만큼 우리의 60조의 세포리 정보 전달 역할을 하면서 심장기능, 뇌기능 이런 거 모든 거를 하는 게 칼슘인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뼈에만 생각을 해서 골다공증이 와야 칼슘을 먹거든요. 그래서 연동기능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칼슘 꼭 필요하고요. 30대, 40대부터 칼슘제를 챙겨 먹지 않으면 50대 때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할 거예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임신했을 때 그 뼈를 만들거나 아기를 만들 때 칼슘제를 제대로 안 챙겨 먹는 사람들은요 그게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출산하고 나면 여기저기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을 되찾고 싶은 분들 있죠. 이 저의 삼촌이에요. 동대문에서 맨날 일주일에 8번을 술을 먹어요. 그러다가 혈압약을 10년 동안 먹고 있다가 그 통풍약을 먹고 그러고 있었는데 당뇨가 왔어요. 간 수치, 위험 수치까지 올라갔었는데 이 당뇨약을 받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헬스클럽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2달 정도가 지나니까 이 수치가 더 정상 수치가 된 거예요. 이 의사분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약을 더 처방했는데 수치가 정상이 된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뭐냐면 수치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약을 또 처방받아 왔어요. 줄여서. 그래서 사실 이 정도 수치에 왜 약을 먹어야 돼? 다른 병원 가서 약 먹었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측정해보고 물어봐. 그래서 이대 목동병원 가서 다시 측정해서 했는데 이 정도 수치는 약을 안 먹어도 된대요. 아까 그랬잖아요. 의사한테 고객이에요. 이분은 그 기부 사업으로 이거를 하겠다고 오신 분이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 인슐린 주사까지 맞았었어요. 공복혈당 600이 넘어서. 그래서 헬스클럽 들어왔을 때 이 발가락을 자를 위기에서 이걸 만난 거예요. 근데 수치가 다소 막 정상이 됐어요. 여기서 완치라는 건 아닌데 그 혈당 수치가 이제 정상이 된 거죠. 요당은 나와. 근데 혈당은 정상이야. 그래서 이 인슐린 기능을 파마니스가 해주고 있나 보다. 그 담당 의사가 이 파마니스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렇게 먹지 말라고 그러고 그 아내도 저한테 전화 왔어요. 아내분이 남편이 40알씩 먹는다. 이거 괜찮냐. 이분은 굉장히 그 돈을 여유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늘이 듣더니 다 먹은 거예요. 이렇게 먹었어요. 우리 식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빔밥에 남을 더 올려 먹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조금 겹치는 것들을 좀 줄여드리긴 했어요. 그때 해시컨이 뉴스 스팸도 먹고 마린 오메가도 먹고 옵티머 오메가도 먹고 막 이런 겹치는 것들을 좀 줄여줬어요. 어쨌든 이렇게 했더니 담당 의사가 그래서 막 우리 그 너리스가 칠드런 아이들 돕는 그 바이타민 우리 쉐이크 같은 거를 이렇게 기부하는 건데 그거 해라 했더니 담당 의사가 우선 가입을 하고 왜냐면 이렇게 먹다 문제가 생기면 그 담당 교수 책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담당 교수는 자기가 처방한 거 말고 다른 거 못 먹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건강기능식품도 정말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게 훨씬 많아요. 100개가 있으면 2개 빼고 98개는 안 좋은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가입을 하고 논문들을 이렇게 다 본사에서 받아가지고 체크를 하고 먹어도 된다. 그리고 본인이 뉴스스팸을 신청해서 드세요. 저희 장인어른
이렇게 되면서 헬스클럽에서 금상을 받고 혈압당력을 다 지금 안 드세요. 허리가 38이었는데 31이에요 지금. 지금도 3년이 지났는데 이걸 유지하고 계세요. 저예요. 저는 아토피가 너무 심할 때 이걸 만났었고, 이게 살이 빠지는 게 아니고 아토피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정말 어떤 걸 먹지 않아도 안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모님이 장모님의 동생분인데, 이 이모님이 건선이 너무 심해서 이랬을 때 딱 만났었는데, 정말 이렇게 좋아지면서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핫팬츠하고 반팔을 입고 워킹쇼 무대에서 이걸 하면서 정말 처음 만났을 때 너무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대인기 피침까지 입고 자살할라까지 생각했었대요. 근데 지금은 너무 밝아지셨어요. 이렇게 워킹쇼 무대에도 올라가고, 이건 제 아내예요. 이렇게 화농성 여드름, 이거 피부 약산성만 바른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거든요. 안에서 나온 염증인데 헬스클럽을 통해서 그 해동을 하면서 이렇게 피부까지 좋아지게 됐어요. 이거 클릭 한번 해주세요. 참 대기업에서 소환됐죠. 알아서 잘 체크해서 해주겠지. 수없이 노출되어 쌓이는 특정 유해인자 또는 화학물질의 총량을 말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수많은 화학물질이 어떻게 우리 일상으로 파고들어 영향을 주는지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제품 뒷면에는 표준 사용량이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PHNG의 독성 성분에 대해서는 안전성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Now, about the test which we conducted, 많이 팔렸고 많은 사람들이 썼는데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지 않아서 했다는 거예요. 작품을 만들면서 설마 성분은 알겠지, 설마 기본적인 독성 정도는 확인했겠지, 설마 이것을 이만큼 10ml씩 써라고 했으면 10ml는 안전한 수준이었겠지, 한 번에 쓰는 용량 같은 거. 근데 그런 게 실험을 한 적도 없고 아무런 근거 없이 만들어진 것들이었구나. 그냥 그래서 그렇게 만든 제품을 또 복제해서 다른 회사에서 계속 만드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였구나. 이래서 엄청 죽었죠. 증인으로 소환. 우리가 그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이 여성 호르몬하고 똑같아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대란이 들고 난 후 그 수정 여성 호르몬하고 똑같은 이 프로스타글라딘 이 성분 때문에 생리통이 더 심해지고 조기 폐경이 되고 그 월경도 빨라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불임도 되고 그 성분들이 쥐한테 실험한 거야. 이게 유전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은 쥐를 실험해봤더니 프탈레이트에 노출되었던 쥐는 기억력이 감퇴하고 노출되는 농도가 높을수록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해 정상보다 5배나 더 걱정이 많아지며 몹시 소극적이 된다고 합니다. ADHD 아이들 있죠? 막 정신이 막 산만한 아이들. 기억력이 나빠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임신 시기에 엄마의 노출이 아기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진 프탈레이트를 임신한 쥐에게 먹이고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태어난 새끼들은 프탈레이트가 전혀 없는 환경에서 키우고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암컷들은 어렸을 때 생식 기능을 잃어버리거나 조기 폐경이 나타났고, 수컷들은 남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정자 생성 능력도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거나 생식 능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정자들도 비정상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프탈레이트에 전혀 노출된 적이 없는 2세대, 3세대까지 비슷하게 이어졌습니다. 이게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하기 전에 꼭 이런 해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출산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요즘 출산 준비할 때 환경부에서 코호트라고 하는 이 앞으로 그 환경 호르몬에 얼마나 노출된 그 엄마들이 그 아이가 나중에 아토피, 건선, 천식 이런 게 얼마나 있는지를 추적 조사하는 그거를 지금 이제 실시를 해요. 환경부에서. 지금까지는 그런 데이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거를 외국 데이터를 갖다가 쓴 건데,
그거를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질문 사항이 뭐냐면 뭐 뜨거운 거를 비닐봉지에 넣어서 일주일에 몇 번을 먹는지, 뭐 떡볶이나 순대 이런 거 사서 플라스틱에다가 뜨거운 걸 해서 전자레인지 데워서 얼마나 먹는지, 햇반 같은 거, 요리를 해서 반찬통에 플라스틱 용기를 쓰는지 유리를 쓰는지, 그러니까 거기서 있는 질문들이 전부 다 환경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모르고 살았던 엄마들 시대에 우리가 옛날에 뜨거운 거를 먹고 막 뜨거운 거를 떡볶이 담아서 먹고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환경 호르몬 떡볶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엄마들이 아기를 낳고 또 그 아이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지금 2명 중에 1명이 아토피가 천식이에요. 그리고 임신도 잘 안 되고. 자, 이건 넘어갈게요. 이 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 별의별 다이어트를 하다가 헬스클럽 와서 정말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고 그거를 전달을 했더니 처음에 180만 원을 받았어요. 그걸 미용 학원 원장님이에요. 거기서 온 사람들 다이어트 다른 거지 말고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이것만 해봐. 그러고 나서 헬스클럽에 넣었고 계속 연결해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첫 달에 180만 원을 받더니 두 번째 달에 200만 원을 받았고 그 다음 달에 600만 원을 받았어요. 그 해에 3,500만 원을 벌었어요. 저한테 맨 처음에 그거 얼마 벌었는데요? 1년 동안 저를 무시했거든요. 그거 얼마나 받는데요? 5% 받다가 나중에 20% 배정 되면 소비자가 어느 정도 되면 20% 받는다 그랬더니 그 5% 사장님 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3,500만 원 저 줬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는 옛날 대기업에 이렇게 다니다가 엔지니어로 있다가 이렇게 아토피가 심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 헬스클럽을 만났었는데 지금은 여자친구 백 하나 사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거고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다가 헬스클럽 컨이 되고 그때 이제 뉴스킨하고 회사를 선택하게 됐을 때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내가 40대 중반 정도 되면 회사에서 잘릴 것 같은데 뉴스킨을 선택해서 내 자산을 쌓아보자. 그러고 나서 주변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이거를 헬스클럽을 계속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저는 헬스클럽 수석이 됐고 이 뉴스킨을 통해서 아내를 만났고 이 헬스클럽에서 또 결혼식도 여기서 하게 되고 헬스클럽에서 여기 뉴스킨에서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 또 신혼여행을 보내줘요. 이렇게 해서 뉴스킨에서 또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임신을 했는데 또 뉴스킨에서 이런 여행도 보내주는 거예요. 태교 여행도 골드코스트로 또 이렇게 가서 지금은 또 그 아이들을 출산하게 됐고 이 아이를 출산하는 동안에 파마넥스를 열심히 챙겨 먹으니까요 아이는 너무 건강하고요 태어나자마자 걸어서 내려왔어요. 다른 사람 휠체어야 하는데 그리고 붓기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정말 이거를 다 해줄 수 있는 게 정말 뉴스킨인 것 같고 우리 헬스클럽에서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시면서 그 사람의 인생의 애프터를 만들어주는 것도 정말 소원인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해지시고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세요. 다음 기수에 정말 내 주변의 사람들의 건강을 선물해 주시는 회원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